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로 저는 오늘 고2, 고3 모두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3 지문인데요. 맨 처음에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repurposed clothing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의류를 개조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조금 생소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repurposed clothing tells an even more complex tale than that of second-hand garment. 그래서 자, 재활용 의류보다 더 많은 얘기를 개조된 의류가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 소재 자체는 일단 그 개조된 의류고 그럼 개조된 의류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조금 생소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까지 clothes that were extensively altered from their original form. 그래서 이렇게 개조된 처음의 목적보다 많이 다르게 개조된 의류는 were frequently overlooked in museum collection. 자, 박물관에서도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as it was believed that their alterations rendered them inauthentic. 네, 그래서 이렇게 개조한 것이 그 의류를 진짜가 아닌 걸로 처음과 너무 많이 이제 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뭔가 처음에 의도를 알 수 없지 않을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박물관에서도 이런 의류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됩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Today, however, 해서 자, 연구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럼 왜 이런 의류를 연구하고 있나 하고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Such clothing is now used to provide insight. 자, 이런 개조된 의류가 지금 많은 어떤 통찰력을 주는데 on the high value placed on textiles in the past. 아, 과거에는 직물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뒀는가 이런 통찰력을 알려주고 as well as how that value has diminish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어떻게 이런 가치가 그러면 줄어들어서 지금이 되었나라는 통찰력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조된 의류를 지금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제가 동시에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짚어봤는데 일단 1번에서 체크 포인트는 자, 저기 있는 render them inauthentic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형용사로 진짜가 아닌 이란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render 다음에 render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제대로 쓸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지금 체크 포인트로 잡았고 그럼 inauthentic이 아니고 형용사 형태가 아니라 얘를 부사의 형태로 써야 되는가 요거를 지금 체크 포인트로 잡아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면 일단 render라는 동사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김한미 선생님, 네, 렌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다. 네,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또 있고 또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렌더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렌더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해서 그 단어를 생소해해서 이게 나올 때마다 그냥 make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렌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로 목적격 보호를 쓴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면 2번이 지금 조금 난이도가 높고 저도 하면서 많이 헷갈렸던 문제인데 자, 지금 출제 포인트는 여긴 것 같습니다. 저기서 보면 이제 as well as가 써 있고 그래서 be as well as A라는 표현을 사실 요 중2 때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로.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병렬 구조로 접근을 하면 이제 고3 학생들도 한 2등급 정도 학생들도 as well as만 딱 보고 아, B하고 A하고 병렬 구조가 맞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조금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nsight on 다음에 더 high value는 명사인데 뒤에 how부터는 명사 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물론 알아둬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as well as로 해석을 하면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 박승배 선생님 우리가 be as well as A를 중2 때부터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칩니다.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죠? 예,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요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자, 요런 의류를 연구하면
옛날에 두었던 가치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나 하고 사실은 순차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be as well as라고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면 조금 내용상 모순이 되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as well as라고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as well 또한 마찬가지로 예, 이런 의미로 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그러면 as well as를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as well을 또한이라는 의미로 보고 그러면 뒤에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로 as to라는 혹시 전치사의 표현을 쓸 것인가 요거를 대조를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문은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이제 B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지문은 맨 처음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오는 Nuclear Power하고 Hydro Power. 그래서 그 원자력 에너지하고 이제 수력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은 이런 주제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에너지로 대체를 하자라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읽다 보면 however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날 텐데 자,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however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요 얘기보다는 이제 밑에 얘기 반전이 일어난 얘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however가 나오면 잘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However, they suffer from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그러면 요 두 가지 재생 가능 에너지도 다른 환경적인 문제를 겪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hat make them unattractive to some advocate of alternative energy solution. 그래서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원자력하고 수력에서 뭔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uclear power는 produces highly radioactive waste. 그래서 뭔가 그 방사능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단점이죠. 그리고 hydroelectric power는 traditionally comes from large dams. 큰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댐이 that block free flowing rivers and disturb natural river ecosystem. 그래서 어떤 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들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어떤 문제는 해결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네. 저기 이제 dispos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병철 선생님, dispose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처분하다. 네, 처분하다. 무엇을 처분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dispose를 쓸 때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처분하다 할 때 그냥 목적어를 쓰는 게 아니고 네, dispose of something이라고 해서 요 뒤에 명사를 붙여서 무엇을 처분하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be disposed만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dispose 뒤에 of를 붙여야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고의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의 지문의 이제 맨 처음에 단어는 the practice of medicine 이라고 해서 의료 행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에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자, 보면 has meant the average age. 자, 평균 나이를 의미하는데 무슨 평균 나이냐면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자, 사람들이 내가 몇 살까지 살겠지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보통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평균 기대 수명이 is higher than it has been in recorded history.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얘도 근데 여기서 이제 however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게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however가 나온 걸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nger lifespans mean more people. 인간이 더 많아지고 worsening food. 음식의 질도 안 좋아지고 housing supply difficulties. 예, 주택을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inhalation. 인거 보니까 또 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공급을 균등하게 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료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단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써 있어서 자,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eave 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저 leave를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혹시 leave 뒤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나이까지 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to를 붙여서 써야 되지 않을까 요거를 지금 체크 포인트로 좀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잡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면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부분이 렌더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용법을 잘 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렌더는 뭐뭐하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고 물론 또 뭐뭐하게 만들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형식에서 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오형식 동사하면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보호를 쓸 것이냐 요거를 잘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inauthentic이 제대로 쓰였는가 형용사가 제대로 쓰였는가 라는 걸 묻는 질문이고 여기서 오형식 render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로 목적격 보호가 나왔으니까 요것은 맞는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장으로 넘어가면 2번 문제는 조금 학생들이 해석하면서 어려웠을 텐데 as well as가 딱 보이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용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B가 그러니까 요 뒤에 내용이 먼저고 요 앞에 내용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요거를 강조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게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as well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 저 뒤에 how 부분을 insight on 하고 어떻게 병렬로 시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as만으로 쓸 게 아니라 뭐뭐에 관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as to를 쓰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똑같은 전치사로 on을 쓰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as만 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as to라고 표현을 고쳐야 요거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표현 자체를 as가 아닌 as to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요거도 한 중3 때부터 많이 배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처리하다, 무엇이 처리되다 라고 할 때 dispose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동태로 쓸 때 be disposed of까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목적어가 있었다면 또 아이들이 잘 알았겠지만 여기 지금 이 문제 자체의 문제는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dispose의 목적어가 돼야 할 이제 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요거를 잘 모르고 지나치지 않을까. 또 이제 아이들이 은근히 질문을 하는 게 뒤에 이제 또 전치사구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랑 헷갈려서 전치사를 빼놓고 쓰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거를 체크 포인트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dispose를 그냥 쓸 것이 아니라 dispose 다음에 네, of를 추가해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도 아이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절. 자, 그렇다면 선행사가 누군지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the average age가 선행사이고 그럼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eave the average age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나이대까지 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leave에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leave 다음에 to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도와 난이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목적격 보호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빈도는 5 중에 4 정도를 주고 이제 난이도로 보자면 학생들이 지금 제가 이제 2등급 정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5 중에 두 개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 2번은 제가 처음에 난이도와 빈도를 설정했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다시 바꿔서 이제 난이도 빈도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처음 설정했던 걸로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할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는 명사고 뒤에는 명사절인데 요거도 병렬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고3 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2등급 정도의 학생들에게는 빈도는
5 중에 3 정도가 되겠고,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얘도 3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표현만 사실 잘 안다면 2등급 학생들은 요거를 많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사실 3등급 이하 학생들은 표현을 안다고 해도 저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등급 학생들에게는 요런 거는 이제 빈도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관계대명사 때문에 뒤에가 생략된 걸 찾으라 라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를 주고, 요거는 빈도는 높지만 난이도는 사실 3등급 이하 아이들한테 가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사실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부분에서 이제 생략된 부분은 굉장히 잘 나오고 학교 문제도 쉽게 출제가 되지만, 학생들은 이 부분을 또 많이 놓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